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세대와 1주택에 대한 주택의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내도 되느냐. 안 내도 되는 걸 우리가 비과세 그러죠. 또는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주택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럼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하나 팔게 되면 무조건 과세죠. 그러나 우리 법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라 해서 두 개의 주택이지만 어떤 기간이라든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죠. 그걸 우리가 묶어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주택이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만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충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라고 했지 거주가 아닙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과정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이사를 하면서 돈벌이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해야죠. 보유기간. 그래서 우리 이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 보유기간에 대한 2년 이상의 보유를 충족했을 때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해준다라는 규정인데 지금 이 규정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까지 갖춰라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주기간. 그러니까 보유만 하지 말고 거주,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죠. 들어가서 살다가 팔아야 된다. 이런 과정은 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과정은 예전에 우리가 투기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투기지역. 투기지역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보유 플러스 거주까지 충족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산 건지 그렇다고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이 일대들이 전부 이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그러나 그 과정도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을 했느냐 이걸 살펴야 됩니다. 꼭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시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작년도에 구입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취득한 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거주기간까지 충족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반드시 수도권 주택들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보유기간 자체만 충족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거주기간까지도 충족을 해야 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보유는 뭡니까? 내 앞으로 주택을 사놓고 남에게 세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지역에 2년만 내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3억 주고 샀던 과정의 주택이 요즘 뭐 수도권이 뭐 3억짜리는 아파트가 거의 없죠. 그래서 3억 주고 샀는데 또는 일반 주택이라든가 3억 주고 사가지고 보유 2년을 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5억이 됐다. 그러면 실질적 이익은 2억 본 거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보유 기간이 2년이 충족된 상태였다면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1년 보유하다가 팔았다. 그럼 보유기간 2년 충족을 못했죠. 그럴 때는 무조건 세금 내라. 이런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와 거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거주기간 과정은 조정대상 지역, 즉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그게 내가 샀을 때 이게 거주가 충족을 해야 되는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정입니다. 그러나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이 규정들을 충족을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이죠. 154조 3항 규정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규정을 충족해라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거주기간 2년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겠고 아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보유만 충족해도 우리가 팔았을 때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따졌지만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하는 요 과정은 왜 들어왔냐면은 주택이 두 개입니다. 주택이 이렇게 두 채가 됐는데 이 두 개의 주택에서 하나를 팔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구주택이고 이게 신주택입니다. 그러면 신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주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자마자 팔 수는 없는 거고요. 사자마자 판다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 24평 아파트에 살다가 좀 아파트를 확장했다. 33평으로.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33평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24평으로 이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구주택을 팔지 않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샀을 때 과정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 구주택을 양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규정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한 개의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신주택 팔면 과세예요. 그러면 이 구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라? 반드시 보유는 갖춰라. 맞죠? 보유를 갖춰라. 그리고 거주도 갖춰진 상태의 주택일 때 이걸 양도하게 되면 과세하느냐 과세하지 않느냐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요. 이 법의 규정은 구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구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택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을 살다가 새로운 주택을 하나 또 사라. 이런 규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주택을 사가지고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있다가 집을 한 채 또 사자. 1년 있다가. 1년이 지나서 하나 샀어요. 그러면 2주택이 된 거죠. 이렇게 2주택이 되었을 때 무조건 2주택이 됐다고 해서 판다. 이게 아니라 신주택을 사고 나서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뒤에 3년 이내에 신주택을 사가지고 팔았을 때 이 구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런 규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이제 막 집보러 다니는 거죠. 어디 분양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구경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구주택 사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주택을 내 명의로 또 살 수도 있다. 그럼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주택을 사놓고 나서 어떻게 하자? 3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아야지. 3년이 넘어서 팔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 적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대부분 우리 지금 현 사회는 이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우리 남편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부인들이 이런 과정을 좀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남편이 돈 벌어오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소득을 또 올리거나 뭘 가지고 있거나 이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2, 3억 정도의 돈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2억 정도만 충분히 돈벌이가 되죠. 집에서 부인이
같이 뭐 충당한다 해서 남편이 밖에서 돈 버니까 나도 좀 충당해야지 인형 눈깔 꼬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적절하게 내가 1억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대출 뭐라 그러죠? 차입 좀 해서 사고 그리고 또 은행이 또 나한테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좀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신주택을 사는 거죠. 사놓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이내 나 이사하면서 3년 이내에 이 구주택을 팔아버리라. 근데 팔 때 양도 당시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팔은다가 아니죠. 보유 2년 충족이 돼야 된다. 맞죠? 그런 과정에서 팔았을 때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일시적 2주택.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구주택이 되겠죠. 구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뭐하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해야지 3년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특례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게 되면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의 규정에서 특례 규정을 둔 게 이렇게 이사하는 사람들 할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재테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테크 수단의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혼인을 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혼인. 혼인으로 인하여서 2주택이다. 이런 과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혼인. 그럼 혼인했다는 이야기는 결혼했다라는 거잖아요. 결혼했을 때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냐면은 5년 이내에 양도를 해라라는 규정입니다. 5년. 이 말은 뭡니까? 자, 남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남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1세대가 되죠.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결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세대 2주택자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팔아라가 아니라 몇 년 안에 팔아라. 5년 안에 팔아라. 5년 이내. 그래서 기간이 여기는 5년 이내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보면은요. 판단을 잘해야 되죠. 남자 주택이 어디 있었느냐. 여자 주택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싸운 사람들 간혹 있어요. 남편이 야, 네 주택 그거 팔고 우리 좀 돈 좀 챙겨서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 야, 까불지 마. 네 거 팔아라. 이러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파는 과정에서요. 5년 이내에 팔면 우리가 비과세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경기도권이었고 예를 들자면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뭘 팔아야 되나? 경기도 거 팝니까? 행정구역상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주택의 이익을 따져보자. 이익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럼 우리 경기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양도한다. 양도. 반드시 뭘 갖춰라? 보유. 이 주택의 보유가 2년이 넘었느냐. 2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팔아도 된다.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근데 둘이 막 살다가 보니까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난 뒤에 이걸 팔려고 그러면 무조건 과세다라는 거예요. 앞전에 일시적 2주택도 똑같았잖아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내가 그러면 기존의 주택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이상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 보러 다니자. 1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주택을 하나 샀어. 그래서 2주택이 됐어. 그럼 몇 년 안에 팔아라? 3년 안에 팔아라. 3년이 넘어서 팔면 무조건 과세한다. 두 개 주택이니까. 그래서 특례라는 규정은 이러한 기간 적용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큰애가 33이니까 결혼한 지는 한 34년째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아마 이렇게 제가 그렇게 됐더라면 이렇게 강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새빵살이부터 했거든요. 강의하면서. 그러면 전세로 가서 아파트 사고. 아파트 살다가 뭐 교육사업 한다고 홀라당 날라먹고. 그 EBS 교육사까지 같이 하다가 그냥 제가 바닥까지 갔었는데 이런 과정이 생겨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났을 때 양쪽 부모님들이 주택을 사줍니다. 뭐 증여 형태가 되겠죠. 뭐 돈 뒤로 주면서 그렇게 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다.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다. 내가 봐도 눈에 딱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권의 가장 부동산, 즉 주택의 급상승 지역이 바로 경기도 하남시잖아요. 왜? 미사지구 때문에. 그 허벌판 하우스들이 이렇게 바뀔 줄 이 원주민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경꾼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막 미분양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뭐 박 터지죠. 대박입니다. 대박. 그거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인다. 우리 딸이 또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저 미사지구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서 주면 나중에 지하철 뚫리고 그랬을 때는 2, 3년 안에 몇 억을 벌 수 있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사주는 거죠. 돈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빚내서 사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빚도 일부 충당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을 때는 기간이 있다.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양도하되 그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충족돼야 된다. 그런데 양도주택이 어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샀던 주택이 그 기간에 거주기간까지 충족하는 주택이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거주기간까지 충족해야 된다. 근데 거주기간과 충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보유만 충족된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례 규정이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여기 또 조합원 입주권까지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이걸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아가지고 2주택이 되는 과정도 있겠죠.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2주택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다. 상속.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갑자기 2주택이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부모님 뿅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택이 될 수 있죠. 또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근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팔아라. 그래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다라고 했을 때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 이게 일반 주택이란 말이에요.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 적용이 없습니다. 상속받았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단 상속주택을 팔지 말라. 상속주택은 나중에 팔아라. 그러면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보유 2년을 충족했다면 역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내용이 들어왔냐면은 예를 들어 박 선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분당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었어.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네. 이런 경우를 일명 농담으로 축사만 그러죠. 분당 정도 있는 주택이면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주택을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럼 무조건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 바보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내 걸 팔고 상속주택은 그냥 딱 놔두고 내 걸 팔고 나서 이제 1주택자가 되죠. 상속주택만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상속주택이 보유 2년만 충족이 됐다면 그때 팔아도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숨결을 좀 느껴라 라는 이 법이죠. 근데 우리 요즘 세상에 보면은 뭐 시골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막 시골집 처분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뭐 각종 썼던 기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태우고 이러죠. 아니죠.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소장을 좀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럼 박 선생 너는 하고 있느냐? 하고는 있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지금 시골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잘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팔지 말고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간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대한 내용이 또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네 번째로 넘어가서는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노부모 봉양.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다. 이런 과정도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되었다.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내가 있는 주택이 있고 아버님 주택이 있어요. 부모님 주택이. 뭐 장모님, 장인까지 다 들어갑니다. 부모는 장인, 장모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아버님 집으로 가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아버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가가 이루어지죠. 그런 과정이 바로 노부모 봉양인데요. 세대를 이렇게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합친 날로부터 이 기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예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그러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비과세 해준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10년입니다. 왜 10년이냐? 이게 보통 60세 이상으로서 65세 보통 뭐 60세 또는 65세 70 이러면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랬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그래서 들어죠. 요즘 100세까지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서 보면은 뭐 보통 90이죠. 예전에 환갑만 넘어도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왜? 운동하시는. 운동이 최고죠. 각종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100세 세대를 간다? 저는 더 갈 것 같은데 한 120세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럼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 노부모 봉양. 내가 부모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과정. 내가 부모님 집으로 가서 사는 바람에 2주택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은 몇 년 안에 팔아라?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라. 그러면 10년이 넘어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년이 넘어서 팔게 되면 이제 이 편법을 써야죠. 내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10년이 넘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쪽으로 가서 부모님 또 모시면 되죠. 이런 과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노부모 봉양이다. 부모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이 됐을 때 하나 주택을 양도할 수도 있다.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이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매매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매매하는 경우. 왜? 내가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사는 주택을 대부분 팔라고 그러죠. 대부분. 그렇게 팔아서 뭐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또는 손주들이 성장했을 때 손주들 사업자금으로도 늘려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주택과 2주택인 경우 보통 경우 2주택 그랬을 때는 팔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나 이런 기간 적용이 있다라는 걸 조심한다면 나는 아파트를 확 늘려서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그대로 요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주택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나서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또 하나를 살 수도 있다. 또 하나를 샀을 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그 과정은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팔아라. 양도주택은 반드시 보유 몇 년, 2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막 급상승하고 이럴 때는 꼭 이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투기지역이라고 때리는 과정들이 생겨요. 그 기간에 사는 과정은 거주기간도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주택이 보유 플러스 거주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주는 여러분들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서울은 다 들어간다고 했죠. 그다음에 뭐 저기 밑에 그 부산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해운대구라든가 연제구라든가 동래구라든가 남구 그 뭐 부산 뭐죠? 뭐 진구 뭐 수영구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요. 우리 경기도권에는 과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화성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한 그 지역들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급상승된 지역을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묶게 됩니다. 그걸 쉬운 얘기로 투기지역 그래요.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주가 들어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2년. 그렇게 되면은 보유 2년, 거주 2년 이러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대부분 이제 보유가 가장 주된 거잖아요.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팔아도 된다. 이런 유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또 입주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를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과정에서 특례 과정은 특히 조심할 게 기간 적용이 있다. 뭐 3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팔아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또는 10년 이내에 팔아라 이런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이 규정들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내가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 절차들 있죠. 지금 내가 매매하는 가격과 예전에 샀던 가격을 비교해서 거기서 차익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